저녁 식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국자로 휘저으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오늘은 좀 싱겁게 끓였어. 요즘 태연이가 짠 걸 못 먹는다고 하더라. 며느리 지은은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괜찮아요. 저도 싱거운 게 좋아요. 하고 짧게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웃었지만 어딘가 마음이 허전했다. 그래도 간이 너무 심심하지 않니? 밥맛 없을까 봐. 지은은 젓가락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다. 괜찮아요. 요즘 입맛이 없어요. 그 짧은 대화에 미묘한 공기가 흘렀다. 아들 태연이 분위기를 수습하려고 끼어들었다.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요. 야근이 계속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예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아무리 바빠도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거야. 지은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다. 알겠어요. 노력해 볼게요. 시어머니는 밥상을 내려다보며 며느리를 살폈다. 얼굴이 많이 말라 있었다.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살이 너무 빠졌어. 몸 좀 챙겨야지. 지은은 마지못해 웃었다. 그러네요. 제가 좀 관리가 안 됐나 봐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눈짓했다. 너도 좀 챙겨. 아내가 이렇게 피곤해하는데. 태연은 멋쩍게 웃으며 알았어요. 회사 일 끝나면 같이 쉬게요. 하고 대답했다. 식탁 위 대화는 계속 겉돌았다. 시어머니가 애써 분위기를 띄워보려 했다. 주말에는 네가 좋아하는 찜닭 해줄게. 그거 먹고 힘내자. 그러나 지은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아요, 어머님. 요즘은 입맛이 없어요. 주말에도 그냥 쉬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무표정한 얼굴을 바라보다 말문을 닫았다. 식탁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 태연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엄마, 그냥 둬요. 요즘 회사에서 일이 많다니까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놔두세요. 시어머니는 수저를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도 너무 예민하게만 굴지 말고 서로 좀 챙겨가면서 살아라. 같이 사는 집인데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저 다 먹었어요. 먼저 들어가서 일 좀 할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식탁에는 시어머니와 아들만 남았다.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요즘 저 아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니? 태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래도 말이 너무 차가워졌어. 예전엔 웃음이 많던 애였는데. 태연은 억지로 웃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요즘은 다 그런 시기래요. 일 끝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그래, 그래야겠지. 그래도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싶어. 요즘은 눈만 마주쳐도 피하는 것 같더라. 태연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가 너무 신경 쓰니까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 알았다. 괜히 나서서 더 꼬이면 안 되겠지. 식탁에 그릇을 치우며 시어머니는 중얼거렸다. 다들 바쁘니까 내가 괜히 심심해서 생각이 많아지는 걸지도 모르지.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쉬세요. 시어머니는 설거지 거품 속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손을 씻었다.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다. 손주는 이미 잠들었고 아들은 방 안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물을 한 잔 마시러 부엌으로 나왔다가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그건 며느리 지은의 목소리였다. 나 진짜 힘들어. 매일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아.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 이 집에선 그냥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발걸음이 멈췄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 속에서 지은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잠시 후 지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래,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그 사람 모르게 해야 돼.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깊게 꽂혔다. 누굴 말하는 걸까? 남편인 태연을 두고 하는 말일까? 아니면 다른 사람? 시어머니는 문 앞에 한동안 서 있었다. 심장이 빨리 뛰었다. 괜히 들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 말이 마음을 짓눌렀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부엌으로 나왔다. 그 사람 모르게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라? 끓는 주전자 뚜껑이 덜컹거렸다. 그녀의 마음도 그 소리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엔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하게 밥을 떴다. 시어머니는 몇 번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지은아, 어제 통화하던 거 누구랑 한 거니? 지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회사 동료요. 그냥 하소연 좀 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모르게라니. 그건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제 통화 들으셨어요? 우연히.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들렸어.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숨 쉬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가슴에 박혔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시장에 나갔다. 채소값을 흥정하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큰아들네랑 같이 산다며? 요즘 며느리들이랑 사는 게 쉽나 몰라. 그 집도 별로 사이가 안 좋다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거실엔 빨래를 개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방 안에서 또다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 계약서는 내가 직접 들고 갈게. 절대 그 사람 모르게 해야 돼.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방문 앞에 섰다. 그러나 들어가서 따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태연이 퇴근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지은이 많이 예민한 것 같지 않니? 회사 일 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일이라 하기엔 뭔가 이상하다. 오늘도 계약서니 뭐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지은이가 들으면 또 예민해져요. 그래도 말 좀 해줘야지. 가족끼리 숨기는 게 많아지면 좋을 게 없지 않니? 엄마, 제발 그냥 놔두세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지은의 방에서 들은 그 말, 그 사람 모르게, 그리고 계약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지은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잠시 울린 알림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서 원본 확보 완료. 오전 9시 사무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급히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은이 집을 나선 뒤 몰래 뒤를 밟았다. 지은은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고 그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뒤를 따랐다.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 3층의 사무실이었다. 문에 붙은 명패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잠시 후 지은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리문 사이로 흐릿하게 들려오는 대화가 시어머니의 귀를 스쳤다. 이거면 다 된 거죠? 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끝입니다. 남편 쪽에서 알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문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밖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급히 몸을 숨겼다. 지은은 남자와 몇 마디를 나눈 뒤 작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표정엔 어떤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아들 몰래 진행되는 일이다. 그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직접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침 부엌엔 조용한 기운이 감돌았다.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다. 식탁에 앉은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무표정하게 밥을 떴다. 시어머니는 몇 번을 망설이다 말을 꺼냈다. 지은아, 어제 통화하던 거 누구랑 한 거니? 지은은 숟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봤다. 회사 동료요. 그냥 하소연 좀 했어요. 그래? 그런데 그 사람 모르게라니, 그건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주 조심스러웠다. 지은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님, 제 통화 들으셨어요? 우연히. 들을 생각은 없었는데 들렸어. 어머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조심해야 하니까 이제는 그냥 숨 쉬고 싶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꾸를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며느리를 위한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조각처럼 가슴에 박혔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는 시장에 나갔다. 채소값을 흥정하던 상인들이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다. 큰아들네랑 같이 산다며? 요즘 며느리들이랑 사는 게 쉽나 몰라. 그 집도 별로 사이가 안 좋다던데. 그 말에 시어머니의 손끝이 굳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계산을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그날 오후 거실엔 빨래를 개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방 안에서 또다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응, 이번 주 금요일이면 끝나. 계약서는 내가 직접 들고 갈게. 절대 그 사람 모르게 해야 돼. 시어머니의 손에서 수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방문 앞에 섰다. 그러나 들어가서 따질 용기는 나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태연이 퇴근해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아들을 맞이했지만 표정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요즘 지은이 많이 예민한 것 같지 않니? 회사 일 때문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회사 일이라 하기엔 뭔가 이상하다. 오늘도 계약서니 뭐니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아요. 지은이가 들으면 또 예민해져요. 그래도 말 좀 해줘야지. 가족끼리 숨기는 게 많아지면
좋을 게 없잖니. 엄마, 제발 그냥 놔두세요.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시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지은의 방에서 들은 그 말, 그 사람 모르게, 그리고 계약서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아침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지은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잠시 울린 알림창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계약서 원본 확보 완료. 오전 9시 사무실. 시어머니의 손끝이 떨렸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급히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은이 집을 나선 뒤 몰래 뒤를 밟았다. 지은은 버스를 타고 시내 쪽으로 향했고 그녀는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뒤를 따랐다. 도착한 곳은 작은 건물 3층의 사무실이었다. 문에 붙은 명패에는 낯선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잠시 후 지은이 한 남자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리문 사이로 흐릿하게 들려오는 대화가 시어머니의 귀를 스쳤다. 이거면 다 된 거죠? 네, 여기 서명만 하시면 끝입니다. 남편 쪽에서 알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처리하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다.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문을 붙잡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이게 무슨 일일까? 정말 며느리가 아들을 속이고 무언가를 꾸미고 있는 걸까? 사무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밖으로 나왔다. 시어머니는 급히 몸을 숨겼다. 지은은 남자와 몇 마디를 나눈 뒤 작은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표정엔 어떤 죄책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건 아들 몰래 진행되는 일이다. 그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계약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는 직접 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가 전날보다 더 무거웠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올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 지은이 머리를 묶으며 나와 현관 쪽으로 향하자 시어머니가 말을 걸었다. 지은아. 지은이 멈춰섰다. 네, 어머님. 할 말이 있다. 지은은 표정을 읽을 수 없게 굳혔다. 지금 나가봐야 하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일이라면 그거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지은의 손이 가방끈을 꽉 쥐었다. 그거라니요? 어제 갔던 곳, 그 사무실. 다 봤다. 지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어머님이 왜 거기로 오셨어요? 확인하고 싶었어. 무슨 일인지, 왜 남편 몰래 계약을 하는지, 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지은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불안하게 흔들렸다. 제가 뭘 숨긴다고 생각하세요? 너 스스로 말해봐. 그 사람 모르게라고 했지. 그 사람은 누구야? 내 아들이야? 지은의 입술이 떨렸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 말을 엿듣고 뒤를 밟기까지 하셨어요? 나는 너를 지켜보려고 한 게 아니다. 그냥 불안했어. 우리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래서요? 그 불안을 제 탓으로 돌리시겠어요? 지은은 차갑게 웃었다. 어머님,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제 인생을 정리하려고 한 것뿐이에요. 정리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버거워요. 매일 숨 막히고 매일 감시받는 느낌이에요. 이젠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게 이혼이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인 채 현관문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끝이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계약서, 그건 이혼 서류였니? 지은이 멈춰섰다.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다. 맞아요. 공기 속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굳게 다물렸다. 태연이는 알아? 아직 몰라요. 알게 되면 더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끝내려 했어요. 너 그 애랑 상의도 안 하고? 네. 이 집에서는 상의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미 모든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럼 나라도 붙잡을게. 이런 식으로 도망치듯 나가면 안 된다. 붙잡지 마세요, 어머님. 전 이미 결정했어요. 지은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하지만 며느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집안은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은 채 한참 동안 문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리고 가슴이 먹먹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때 방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아들 태연이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아내가 이혼 서류를 냈다. 태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내가 직접 들었어. 계약서라는 게 그거였어.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 눈으로 봤다. 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뒤적였다.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협의 이혼 신청서가 들어 있었다. 태연의 손끝이 굳었다. 숨이 막히는 듯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며 말했다. 이제 어쩔 거니? 태연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확인해야죠. 왜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그는 급히 외투를 챙겨 나갔다. 문이 닫히고 집안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식탁으로 가서 앉았다. 그녀의 앞엔 식지 않은 찌개 냄비가 놓여 있었다. 국자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지은은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손에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다가 문이 열리며 들어오는 태연을 보고 놀랐다. 여기 있었구나. 태연아. 이게 뭐야?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며칠 전 지은이 작성했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건 뭐냐고 묻고 있어. 지은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생각? 태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울고 계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 매일 어머님 눈치 보고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 태연아, 넌 내 편이 아니었잖아. 그건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었어. 내가 울어도 힘들다고 말해도 결국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됐지. 그게 아니야. 아니야? 그럼 지금이라도 내 옆에 있을 수 있어? 태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나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싶었어. 서로 상처 주지 않게. 그런데 왜 엄마한테까지 숨겼어? 당신이 알면 엄마가 알게 될 거니까.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천천히 봉투를 밀어놓으며 말했다. 이건 끝내자는 뜻이 아니라 나를 좀 놓아달라는 뜻이에요. 태연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손가락 사이로 서류가 구겨졌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작은 자동차 소리에 아들의 발소리가 겹쳐 들리는 듯했다. 이제 가족의 균열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다.
밤이 깊었다. 집안은 불이 꺼져 있었고 거실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아들 태연이 들어왔다. 다녀왔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은이는 집에 안 왔어요. 그 아이랑 얘기했니? 했어요. 다 들었어요. 그럼 뭐라고 하디? 그냥 지쳤대요. 그 말이 다야? 엄마, 그 말이면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 사람은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도망친다는 거야? 너까지 그걸 이해하겠다는 거니? 이해하려고 해요. 누군가를 붙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니까. 시어머니의 눈가가 떨렸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담하니? 내 아내가 이혼 서류를 냈다는데도?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나는 평생 가족을 지켜오며 살았다. 근데 내 아내는 숨이 막힌다며 집을 나가고 넌 그걸 이해하겠다고? 엄마, 너희 세대는 참 쉽게 말하더라. 힘들면 그만두면 된다고. 그게 다야? 책임은? 태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엄마 세대랑은 달라요. 사람이 숨 막히면 그냥 버텨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 그 사람은 매일 울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다. 내가 그렇게 못된 시어머니였니?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대답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밥 해주고 빨래하고 아이도 봐줬다. 그게 죄야? 엄마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근데 그냥 너무 가까웠던 거예요. 가깝다고 죄가 되니? 그 사람한테는 그게 부담이었대요. 부담이라. 그래, 나 같은 늙은이랑 사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시어머니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힘이 없었다.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지은이 들어왔다. 둘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이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차가웠다. 지은은 조용히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생각 좀 하느라요. 생각? 그게 그렇게 늦게 들어올 일인가? 어머님, 저도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저도 사람인데 늘 참을 순 없잖아요. 숨 막히는 집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나가겠단 말이냐? 네, 나갈 거예요. 태연아, 내가 좀 말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태연은 지은을 바라봤다. 진짜 그럴 생각이야? 응, 나 이대로는 못 살아. 이 집에선 내 목소리는 언제나 틀렸고 내 마음은 늘 오해받았어.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갔다. 그럼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말해봐라. 밥 해준 게 잘못이야? 아이 봐준 게 잘못이야? 그게 다 문제였어요. 고맙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님은 언제나 그게 당연하다는 눈으로 절 봤어요. 그럼 뭘 어쩌란 말이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서운하다 했겠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이제 아이도 못 봐요. 매일 싸우는 집에서 아이가 뭘 배우겠어요. 그 말 지금 내 입에서 나올 말이니? 태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다. 그만하세요. 둘 다 이제 그만해요. 하지만 이미 감정은 걷잡을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손을 부르르 떨며 말했다. 그래. 이제 와서 나가겠다면 나가라.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이 집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을 거다. 지은은 눈을 감았다. 알아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꺼내기 시작했다. 옷가지 몇 개, 서류 몇 장, 사진 한 장.
모두 작은 가방 안에 담았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실을 바라봤다. 시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연은 창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갈게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지은은 문을 열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지은이 멈췄다. 네. 태연이한테는 잘해줬다.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 지은은 미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문이 닫혔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집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있었다. 방 안의 불빛, 창가의 그림자, 식탁 위에 식지 않은 밥그릇. 모두가 말없이 그들의 감정 잔해를 대신하고 있었다. 새벽이 되었다.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며느리 지은이 떠난 지 몇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자리가 사라진 공간은 오래된 폐가처럼 조용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찌개 냄비와 식지 않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숟가락이 들려 있었지만 밥 한 술 넘기지 못했다. 아들 태연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좀 주무세요. 잠이 안 와. 괜히 걱정하지 말아요. 지은이는 금방 돌아올 거예요.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아. 엄마, 눈빛이 그랬어.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어. 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의 말이 맞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지은은 이번엔 정말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다. 며칠이 지났다. 집안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했다. 시어머니는 밥을 차리긴 했지만 이제 밥상에 둘만 앉았다. 아들은 말이 줄었고 식사 시간엔 늘 침묵이 흘렀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갑자기 입을 열었다. 지은이, 요 며칠 연락 없지? 없어요. 전화라도 해봤니? 했어요. 안 받아요. 그래, 그렇겠지. 그녀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너도 일 나가기 전에 잠깐 나 좀 봐라. 왜요? 할 말이 있다. 그날 오전 시어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놨다. 태연이 앉자 그녀가 봉투를 밀었다. 이거 며느리 방에서 나온 거야. 태연이 봉투를 열어보았다. 안에는 인감증명서와 병원 진단서가 함께 들어 있었다. 진단서 맨 위엔 자궁암 2기 의심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태연의 손이 굳었다. 이게 뭐예요? 며칠 전에 청소하다가 찾았어.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더라. 이걸 왜 엄마가 이제 말해요? 나도 오늘 아침에 다시 읽어봤어. 그때는 믿고 싶지 않았어. 태연은 봉투를 꽉 쥐었다. 그럼 그 계약서라는 게 아마 병원비 관련된 거였을지도 몰라. 아니면 보험 서류거나.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려고? 확인해야죠. 밤이야. 내일 가. 지금 가야 돼요. 태연은 코트를 들고 급히 나갔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지은은 시내 외곽의 작은 원룸에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탁자 위에는 약 봉지와 의료 서류가 널려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빗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엔 태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왜 이제야 말했어? 무슨 말이야? 병원 진단서 봤어. 그걸 어머님이 보셨구나. 왜 숨겼어? 왜 혼자 있었어? 말하면 더 힘들어질까봐. 당신도 어머님도 무너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냥 나가버린 거야? 그래야 덜 미안할 것 같았어. 이게 덜 미안한 거야? 지은은 잠시 침묵했다. 나 아직 확진도 아니야.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이야.
같이 가자. 결과 나올 때까지 내가 옆에 있을게. 이젠 늦었어. 늦은 게 어딨어. 아직 끝난 거 아니야. 태연아, 제발 그냥 잊어줘.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사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잖아. 그럼 나한테 이건 뭐야? 태연은 손에 들고 있던 결혼 반지를 꺼내 보였다. 나 아직 이거 빼본 적 없어. 지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 반지, 이제 벗어. 못 벗어. 그럼 나라도 벗을게. 지은은 손가락에 반지를 천천히 빼내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작은 금속이 유리 위에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그 한순간 둘 사이의 모든 말이 끊겼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태연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시계 초침이 몇 번이고 돌아갔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거실 한켠엔 며느리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 조용히 중얼거렸다. 아픈 걸 왜 숨겼니 왜? 그녀는 눈을 감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다음 날 새벽 태연이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가엔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만났니? 만났어요. 뭐라디? 이제 끝내자고요. 그게 끝이니? 아니요. 엄마, 내가 그 사람 다시 데려올게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이제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이번엔 제 방식으로 할 거예요. 그의 표정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두려웠다. 그 결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채로. 이른 아침 집안이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태연은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얼굴로 거실을 서성였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지만 전화를 걸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조용히 국을 끓이고 있었다. 지은이한테 연락했니? 했어요. 봤디? 아니요. 그럼 문자라도 남겨라. 남겼어요. 어제부터 5번이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국을 저었다. 사람이 병이 있다잖니. 그럼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중요하지. 그게 붙잡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려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 눈빛이 벌써 그래. 무슨 생각하는 거야? 엄마는 가만히 있어요. 태연아, 엄마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걸 이제 알겠다는 거야? 이제라도 알아야죠. 태연은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 사람 병원 어디예요? 그건 나도 몰라. 분명 병원 다닌다고 했을 거예요. 그럼 어딘가 기록이 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그걸 찾아서 어쩔 건데. 같이 갈 거예요. 그게 그 아이가 바라는 거겠니? 몰라요. 그냥 보고 싶어요. 확인해야겠어요. 태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지은의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종이 끝이 구겨질 만큼 손이 떨렸다. 몇 시간 뒤 태연은 병원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다. 환자 이름은 김지은이에요. 진료 기록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가족분이신가요? 남편입니다. 직원은 잠시 검색하더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검사 결과는 아직 안 나왔어요. 다만 담당 주치의가 연락드릴 거라고 하셨어요. 지은이는 오늘 병원에 왔나요? 오늘 오전 예약이 있었는데 취소하셨어요. 취소요? 네,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태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병원도 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밖으로 나와 휴대폰을 켰다. 메시지 수십 통을 보냈지만 읽지 않은 표시만 늘어갔다.
그의 눈동자가 점점 흐려졌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돌아오던 중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낯설었다. 혹시 김지은 씨 가족분 되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네, 그런데요. 여기 병원이에요. 오늘 검사 예약이 있었는데 지은 씨가 예약 취소 후에도 병원 근처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뭐라고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지갑이 접수대에 그대로 있어서요.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비닐봉지가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아니, 지갑을 두고 갔다고요? 네. 응급실 쪽에서도 혹시 모르니 확인해 보신다고 했어요. 그녀는 급히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다. 손이 덜덜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 태연아, 병원으로 와. 지은이가. 뭐라고요? 무슨 일인데요? 자세한 건 모르겠어. 지갑이 병원에 있대. 엄마, 거기 계세요. 나 바로 갈게요. 병원 복도는 긴장된 공기로 가득했다. 시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접수대 직원이 그녀를 알아봤다. 아까 연락드린 분이시죠? 지갑은 여기 있습니다. 지은이는요? 아직 못 찾았어요. 주변 CCTV 확인 중이에요. 혹시 무슨 사고라도. 그건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다급히 뛰어왔다. 한 명이 작게 말했다. 응급실로 이동했대요. 시어머니는 숨이 멎은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응급실이요? 네, 근처 공원에서 쓰러진 걸 행인이 발견해서. 그녀는 그 말을 다 듣지도 못하고 달리기 시작했다. 응급실 문이 열렸다. 하얀 조명 아래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스트레처 위엔 지은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가 연결돼 있었다. 환자 상태는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의사가 짧게 말했다. 탈진 상태입니다. 지속적인 체력 저하와 약 복용 문제로 보입니다.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다. 잠시 뒤 태연이 병원으로 뛰어들어왔다. 엄마, 괜찮대. 지은이 괜찮대. 지금 어디 있어요? 안에. 아직 의식이 없대. 태연은 지은이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 바보야. 왜 혼자 아프고, 혼자 울고, 혼자 넘어지냐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그녀는 두 손을 가슴 위에 모았다. 미안하다 지은아. 몇 시간 뒤 병실엔 고요함이 찾아왔다. 지은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천장을 스치고 이내 태연과 시어머니를 향했다. 왜 여기 있어요? 태연이 미소를 지었다. 가야지. 집으로. 지은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아무 일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해결하면 돼.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시어머니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다. 이제 그만 혼자 아파하렴. 이제 우리가 옆에 있을게. 지은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시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병실 밖 복도에 앉은 시어머니는 창밖의 불빛을 바라봤다. 오랫동안 놓지 못했던 한 가지를 마음속에서 내려놓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병실엔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은의 얼굴에는 조금씩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매일 병원에 들러 죽을 끓였다. 태연은 퇴근 후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지은은 창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병실에까지 와서 고생 많으세요.
고생은 무슨. 아픈 사람 곁에 있는 게 당연하지. 어머님, 전 이제 괜찮아요. 굳이 매일 오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다고 해도 내 마음이 안 괜찮아. 지은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머님,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님, 며칠 전에 제 병원 서류를 어디서 보셨죠? 시어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건 내 방에서 찾았어. 몰래요? 그때는 몰래가 아니라 그냥 청소하다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어머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덧붙였다. 그런데 그 서류 이상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니? 그건 최신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그건 2달 전 검사 결과예요. 그땐 의심이었고 최근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럼 암이 아니래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야? 네. 큰 병이 아니라 단순한 호르몬 이상이라고 했어요. 치료받으면 금방 나아진대요. 시어머니는 입을 가렸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혼란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그럼 왜 그걸 숨겼니? 확신이 없었어요. 혹시라도 그게 진짜 암이었다면 괜히 희망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럼 그동안 내가 집 나간 것도 그건 그 일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그럼 뭐 때문이었니? 지은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어머님, 그 계약서 기억하세요? 응. 그건 이혼 서류가 아니라 태연이 몰래 만든 명예 이전 서류였어요. 뭐라고? 남편이 저 몰래 어머님 집을 제 명의로 옮기려 했어요. 아마 저희 사이가 나빠지니까 저라도 집을 지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말이 막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걸 알았을 때 저는 오히려 더 숨막혔어요. 고마워야 하는데 너무 죄스러웠어요. 그래서 집을 나간 거야? 네. 이 집에 남는 게 그 2사람에게 더 짐이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지은을 바라보다가 의자에 앉았다. 그 애가 그런 걸 했다고? 네. 사실 병원 서류보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혼자서 하고 있었다는 게. 태연은 그걸 나한텐 말도 안 했는데. 지은이 고개를 돌렸다. 그건 아마 어머님이 더 충격받을까봐 그랬을 거예요.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내 집인데 내 아들이 내 허락도 없이 명의를 바꾸려고 한 거잖아. 어머님, 그건 단순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 집을,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시어머니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래도 그렇지 그걸 나 몰래 했다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며 태연이 들어왔다. 2분 무슨 얘기하세요? 시어머니가 그를 바라봤다. 태연아, 너 나한테 왜 그랬니? 무슨 말이에요? 진명이. 너 그거 왜 몰래 옮기려고 했어? 태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지은이가 말했어. 태연은 숨을 내쉬었다. 그건 그냥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길까봐.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긴다니. 그냥 그때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병 얘기도 있었고 엄마랑 사이도 안 좋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을 옮기겠다고 생각한 거야? 엄마, 그건 그냥 서류일 뿐이에요. 진짜로 실행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무 깊이 생각했구나, 둘 다. 지은이 조용히 말했다. 그땐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랬고요. 태연은 그녀를 바라봤다. 지은아,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시작보다 더 어려운 게 다시라는 말인 거 알아요? 태연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해볼게요. 다시. 시어머니는 그 둘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 이번엔 내 허락 따위는 필요 없어. 그냥 서로에게 솔직해라. 지은은 눈가를 닦았다. 어머님, 죄송했어요. 미안할 거 없어. 나도 미안하다.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강요했지.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이번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숨기지 말고.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에 집 사진이 떠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야 좀 집 같구나. 멀리 병실 창가에는 지은과 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짧은 대화가 오가고 가끔 웃음이 섞였다. 서로에게 쌓였던 오해는 조금씩 풀려가고 있었다. 그러나 복도 끝 CCTV 모니터에는 낯선 남자가 병원 입구로 들어오는 모습이 잡혔다. 검은 외투 차림의 그 남자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안에는 지은의 이름이 적힌 새로운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저녁 무렵 병원 복도는 고요했다. 시어머니는 퇴원 수속을 마치고 있었다. 며느리 지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태연이 그 옆을 지켰다.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된장찌개 끓여줄게. 시어머니의 말에 지은이 웃었다. 이번엔 싱겁게 끓이세요. 그게 어머님 스타일이니까. 태연은 웃으며 휠체어를 밀었다. 엄마랑 지은이랑 같은 말투야. 결혼하면 닮는다더니 진짜네. 시어머니의 말에 셋이 함께 웃었다. 평화로운 공기가 오랜만에 돌았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 출입문 쪽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검은 외투를 입은 남자였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는 접수대에 다가가 직원에게 물었다. 김지은 씨 병실이 어디죠? 지금 막 퇴원하셨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 밖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 든 봉투엔 굵은 글씨로 위임 계약서 상속 관련 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지은 일행이 병원 앞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문을 여는 순간 그 남자가 다가왔다. 혹시 김지은 씨 맞으시죠? 지은이 고개를 들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변호사 이정훈이라고 합니다. 김지은 씨 아버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아버지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다. 그게 정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실종 선고 취소가 접수됐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십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연과 시어머니가 동시에 지은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현재 아버님은 지방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어 상속 관련 서류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실종으로 처리된 겁니다. 그분이 최근 기억을 회복하셨고 지은 씨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태연이 조용히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 어렸을 때 아버지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엄마가 그 일로 평생 힘들어했어요. 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그 통화 처음 들었다던 그날의 통화 말이야. 혹시? 지은은 눈을 감았다. 맞아요. 그날 통화한 사람, 그게 아버지였어요.
태연의 손에서 열쇠가 떨어졌다. 뭐라고? 며칠 전부터 연락이 왔어요. 근데 믿기지 않았어요. 그분이 진짜 아버지인지도 모르겠고 혹시라도 사기일까봐 확인하려고 그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그 사람 모르게라는 말은 태연이 아니라 그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삼켰다. 그럼 나는 어머님 오해하실 만했어요. 그날 이후 계속 숨긴 게 잘못이었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분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묻어뒀던 가족의 기억이 다 흔들렸어요. 그래서 도망치고 싶었던 거예요. 태연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 도망치지 말자. 나도 이제 그러고 싶어요. 변호사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아버님이 직접 쓰신 위임장입니다. 다음 주쯤 다시 찾아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나 뵙겠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조용히 문을 열자 익숙한 된장 냄새가 났다.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집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지은은 거실을 둘러봤다. 모든 게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손을 얹고 낮게 말했다. 그날 어머님이 제 통화를 안 들으셨다면 우린 아직 서로 오해 속에 살고 있었겠죠.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연히 들은 게 화근이었지만 그게 아니었으면 진실도 몰랐겠지. 태연이 웃었다. 결국 우연히 들은 한 통의 전화가 우릴 다시 가족으로 만든 셈이네. 지은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렇네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탁 위의 불빛이 따뜻하게 그들을 비췄다. 며칠 후 지은은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열자 낯선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닮아 있었다. 지은이냐? 네, 아버지. 잠시의 정적 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그 손 위로 세월이 흘러간 주름이 겹쳐졌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다. 잔잔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래, 결국 무너졌던 건 오해였구나. 그녀의 눈가엔 미소가 번졌다. 그리고 집 안에선 지은과 태연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